자, 오늘은 C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갈게요.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는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거든. 자, 그런데 일단 주어와 동사라고 하면은 우리가 중학교 때 같은 경우에는 가깝게 좀 있는 편이죠. 주어하고 동사의 수일치라는 말이 일단 무슨 말일까요, 얘들아? 주어 동사의 수일치가 뭘까요? 수일치, 수일치. 수, 단, 수, 그 다음에 복수. 우리가 수라고 하면은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수라고 하는 건 셈숫자거든. 셈이 가능해야 돼. 셈이 가능한 것 중에서 단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단 하나의 수입니다. 수를 세하려 보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 그럼 단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복수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둘 이상이에요. 세어볼 수 있는 들 보니까 복수인 거야. 둘 이상인 건 전부 다 복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딱 하나만 있느냐 아니면 둘 이상이 있느냐 이렇게 나눠져서 단수라고 하고 복수라고 얘기를 해요. 자, 단수일 경우에는 명사, 우리가 주어 자리는 품사 명사가 나오잖아, 얘들아. 근데 명사에 s가 붙을까 안 붙을까? 단수니까 s가 안 붙죠. 맞아? 명사 s 안 붙습니다. 여기 명사에 s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러면 복수의 특징은 뭘까요? 명사 뒤에 뭐가 붙는다? s로 붙는다. s를 붙이든 es를 붙이든 명사가 복수인 형태는요, 명사 s 붙어 있는 경우가 복수란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명사 형태가 달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셀 수 있는 명사는 단수 복수로 나눠지는데 셀 수 없는 명사가 있죠. 셀 수 없는 명사는 항상 무슨 취급할까요? 셀 수가 없으니까 복수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둘 이상이다 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셀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셀 수 없는 명사는 단수라기보다는 단수 취급이 됩니다. 그냥 한 개 취급으로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셀 수 없는 명사 같은 경우에는 명사 자체에 s를, 복수를 나타내는 s를 쓸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명사가 이렇게 있을 때 명사가 하나임을 나타내는 어나 언이 붙어있다 라고 해서 얘만 단수인 게 아니라 그냥 명사에 s가 붙어있지만 않아도 단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의 형태가 품사인 명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명사를 가지고 단수가 나왔을 때 단수동사를 쓰고 복수가 나왔을 때 복수동사라고 하는 걸 쓰는 건데, 자, 그러면 단수 명사가 나왔을 때 동사 형태 한번 볼게요. 자, 단수 명사가 단수일 때 단수동사라고 하잖아요. 단수동사라고 하는 건 동사 기준으로 s가 붙어야 될까요? 안 붙어야 될까요? s가 붙어야죠. s가 붙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주어가 품사 명사가 나오는데 명사에 s를 붙인다라는 것 자체가, 자, 요거 반대의 개념이에요. 명사에 s를 붙이게 되면 복수를 뜻하는데 명사에 s가 없으면 단수입니다. 하나의 뜻을 나타내요. 대신에 동사가 어떻게 된다? s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복수명사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될까요? 동사에 s가 붙을까 안 붙을까? 안 붙죠. 복수명사라고 하는 건 동사에 s가 붙지 않아요. 반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헷갈리면 명사에 s가 없다? 동사에 s 붙이자. 명사에 s가 붙어있다? 동사에 s 붙이지 말자. 반대 개념으로 가면 돼. 명사 s 붙었는데 여기도 s 쓰거나 명사 s 붙지 않았는데 여기도 s 안 쓰고 이렇게 되면 더 쉽겠지. 하지만 개념 반대로 갑니다. 주어의 3인칭 단수다라고 하는 건 동사에 s를 써준다라는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단수동사라고 하는 건 동사에 s를 붙인다라는 거. es를 붙이든 y를 i로 붙이고 es를 붙이든 어쨌든 끝이 뭘로 끝난다? s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요거 개념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셀 수 없는 명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단수 취급하니까 s 안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s를 붙여줍니다. s를 붙이든 es를 붙이든 끝이 s로 끝나야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처럼 주어가 이제 단수 복수로 이렇게 나눠지는 게 뭐가 나오는 경우일까? 일단 품사가 명사 자리니까 명사하고 그리고 대명사 아이들만 단수 복수 신경 쓰면 돼요. 제일 짧게 나오는 게 명사하고 대명사라고 했던 거 생각나죠? 명사 주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 얘네가 뭐냐에 따라서 동사에 s가 붙고 안 붙고가 차이가 나는 거야. 그거 말고 주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중간 크기 있죠? 뭐 있어요? 주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 다시 주어 자리 품사 명사라고 했고 우리 기억을 한번 더듬어서 주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중간 크기부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있을까요? 명사 구의 생김새는 어떻게 생겼죠? 투부정사. 투부정사, very good. to 플러스 동사 원형은 빠지는 데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얘들아. 명사로도 사용, 형용사로도 사용, 부사로도 사용이 되니까 어느 자리든 다 들어갈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투부정사 나왔으니까 동사에 ing 붙인 동명사입니다. 동명사. 그 다음에 명사 자리에 중간 크기 명사 구 받고요. 명사 자리에 제일 길게 나올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명사절이죠. 명사절은 어떻게 쓴다고요? 명사절,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절이 있는데 이게 명사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제일 길게 나올 수 있는 애들이라고 했어. 자, 그런데 이렇게 1, 2, 3번 애들 명사구, 명사절이 나왔을 때는 항상 무슨 취급할까? 단수 취급할까요? 복수 취급할까요? 항상 무슨 취급할까요? 항상 단수 취급을 합니다. 시제가 현재 시제일 경우에 동사는 항상 뭘로 끝난다라는 말이에요? S로 끝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역시 명사에 S가 안 붙어있고 여기 앞에 S 안 붙어있어요. 투부정사 S 붙일 수 없고 동사 ing S 붙일 수 없고 명사 절 자체도 S를 붙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을 땐 동사 S를 써야 된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어? 여기 복잡해? 자, 명사에 제일 짧게 나올 수 있는 이 명사랑 대명사만 가지고 단수 복수가 나눠지고 그 외에 명사구라든지 명사절은 항상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동사에 S를 써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단수 명사 취급하기 때문에 단수 동사를 써준다. 하지만 명사나 대명사는 복수 명사가 있을 수도 있고 셀 수 없는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 따라서 얘네들 어떻게 한다고요? 동사에 수일치를 시켜준다라는 거예요. 수일치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수일치. 단수 명사, 단수 동사. 복수명사, 복수동사.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자,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너무 중요합니다. 자, 수일치의 원칙에 가면 주어를 꾸미는 수식어구와 상관없이 주어의 수에 동사의 수를 일치시킨다라고 하죠. 우리가 주어와 동사 사이를 방해하는 수식어들은 어떤 게 있다고 배웠지? 뿅! 자, 주어가 예를 들어서 탐이라는 사람 이름이 이렇게 딱 나오고 Tom is a doctor. 탐은 의사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너무 간단하죠. 중학교처럼 탐은 의사입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 이름 혼자 나오면 3인칭 단수라고 했잖아요. 동사 S, is든 어쨌든 S로 끝났잖아요. 그런데 주어와 동사 사이를 멀게 해줄 수 있는, 즉 주어의 품사가 명사니까 명사 꾸미는 거 뭐가 있다라고 했지? 형용사. 자, 명사를 꾸미는 건 뭐예요? 형용사라고 배웠어요. 근데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얘기했죠. 명사를 기준으로 명사 앞에서 꾸며줄 수 있는 형용사는 단어밖에 없어요. 단어처럼 띄어쓰기가 없는 거. 우리가 단어장에서 볼 수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만 앞에 나올 수가 있고 그 제외한 나머지 형용사, 중간 크기, 형용사 구, 형용사 절 아이들은 다 뒤에 오게 됩니다. 그럼 형용사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형용사 구부터 한번 remind 시작할게요. 형용사 구에는 뭐가 있었을까 얘들아? 자, 생각해야 돼. 저 책 보지 말고 선생님 보세요. 형용사 구에는 어떤 게 있었을까? 투부정사 항상 들어간다고 했지. 그래서 첫 번째 투부정사가 형용사 자리에 나왔을 때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뭐뭐 할, 뭐뭐 하는 명사로 해석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을까 얘들아? 할 수 있어. 얘기해. 그날 뭐 했어? 현재분사. 그렇지. 현재분사. 여기에 동사의 ing 얘들아 명사를 썼잖아. 그 다음에 동사, 명사하고 동사 사이에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동사의 ing를 동명사라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과거분사. 현재분사 나왔으면 당연히 과거분사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절, 형용사 절. 구어 아직 하나 더 남았어. 하나 더. 어? 부사로도 사용이 되는 뭐라고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아이들이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된다?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주어를 찾아주고 동사를 찾아서 수일치를 시켜줘야 돼요. 얘네들 나왔을 때 싹 지워서 수식어잖아요. 꾸며주잖아요. 해석을 할 때는 필요하지만 문법을 찾을 때는 얘네가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주고 단수명사 나왔네? 단수동사 쓰자. 복수명사 나왔네? 복수동사 쓰자 라고 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형용사 자리에 제일 길게 나올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형용사 절이죠, 당연히. 형용사 절이죠. 형용사 절 어떻게 시작하죠? 접속사. 형용사 절 접속사 어떻게 생겼지? 접주동. 접속사 주어 동사. 접속사 주어 동사 no. 해석할 수 있는. no. Oh my gosh. 그거 말고 얘들아, 내가 뭐라 그랬지? Who is that? Who is that? Who is that? Who is that? 기억해 주세요. Who is that은 불완벽한 절 나오잖아. 아. Who is that 불완벽한 절 나오잖아요. 우리 관계사가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애들. 그치? 관계 대명사 있고 또 관계 대명사 말고 관계 대명사 나왔으니까 관계 부사가 나올 수도 있겠죠. 관계 부사는 when, where, why, how. when, where, why, how는 관계 부사입니다. 관계 부사이기 때문에 뒤에 완벽한 절이 나온 상태에서 앞에 명사 꾸며주고, 관계 대명사니까 명사 하나 빠진 상태로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고, 이런 애들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삭제를 하고 주어를 찾아주고 주어에 맞춰서 동사의 수일치를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여기로 가서 자, 수일치의 원칙, 수식어구라고 하는 건 방금 전에 정리했는 투부정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when, where, why, how, who, he, that으로 시작한 아이들 다 삭제하고 주어를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동사를 찾아서 수일치를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자, the man. 우리는 이제 주어를 시작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온다면 뭐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주어가 나온다면 뭐 나와야 된다고요? 동사가 나와야 되죠.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 돼. 그런데 얘를 방해하는 who로 시작하는 애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gave라고 하는 건 이 절의 동사가 아니다? 아니죠. 얘는 뭐가 이끈다고요? who가 이끄는 동사예요. 그러면 who로 시작을 하잖아. who가 이끄는 동사를 지나쳐서 그 다음 동사가 나올 때까지 갑니다. is가 딱 동사잖아요. is 동사인 거 알죠? 그래서 여기까지 딱 끊고 얘는 뭘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게 됩니다. The man, 명사 S 안 붙어져 있죠. 물론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거는 외워줘야 되니까 the man이라고 했을 때 man은 man은 남자 한 명을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요? is라고 해서 단수 동사를 써줍니다. The man is John이에요. 그 남자는 John이야. 요거를 중학교에서 우리가 했다라고 하면은 남자긴 남자인데 어떤 남자다? 그 남자긴 남자인데 무슨 남자예요? Who gave you the ticket? 우리 gave 사형식 동사인 거 알죠? gives and brine 할 때 생각나죠? 너에게 그 티켓을 준 그 남자는이 되는 거야. 뭐라고? 너에게 티켓을 준 남자는이라고 해서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상태에서 뭘 꾸며줬어요? 남자를 꾸며주는 거야. 이걸 영작을 하더라도 자, 너에게 티켓을 준 남자는 존이다 라는 문장을 너희가 영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일단 주어는 뭐예요? 남자는이잖아요. 꾸밈을 받잖아. 특정한 사람이야? 그러면 the를 써주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the man 써주고 내게 티켓을 준 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 덩어리는 어디로 간다고? 뒤로 간다고. 길어지면 무조건 뒤로 써서 영작을 해주시면 돼요. 내게 티켓을 주다라고 하는 어떤 동사 계열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하면 된다? who, his, that이라든지 이렇게 동사가 들어갈 수 있는 형용사절을 생각을 해야 돼. 형용사절 접속사 써주시고 who gave you the ticket, 너에게 그 티켓을 준. 이 안에서도 은는이가라고 한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은는이가 뺀 상태에서 gave you the ticket, 너에게 티켓을 준 그 남자는 is John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examination이라는 주어가 나왔어요. 이제 동사 나오겠다라고 하는데 뒤에 뭐가 보여요? of human이라고 하는 주어 동사가 보입니다. of human remains. human remains 는 한 단어입니다. 인간의 잔해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여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early hunter-gatherer societies까지. 참고로 hunter-gatherer 이라고 하는 이렇게 대시로 연결되는 건 품사가 뭐라고요? 형용사입니다. 뒤에 있는 명사 꾸며주세요. 여기까지 명사.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 동사가 나왔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수일치 문제다라고 했을 때는 전명을 싹 지워주고 나니까 명사 S가 붙어있지 않네. have pp를 가지고 어떻게 써줘야 된다? has plus pp를 써줘야 된다라는 거야. has suggested blah blah. 자, 그 다음에 those로 시작을 합니다. those라고 하는 문장으로 시작을 하는데 자, those 다음에 동사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those는 뭐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who가 많이 꾸며져요. who, he, that으로 시작하게 되면 who, he, that이 이끄는 동사를 선생님이 지나서 어떻게 다음 동사가 나올 때까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앞에 있는 명사 꾸미라고 했죠. 어쨌든 얘를 해석을 넘어서 문법 문제라고 했을 때는 those는 복수입니다. 우리 that의 복수형이 those인 거 알죠? 그래서 those 복수이기 때문에 복수 동사 are
not here 이렇게 영작을 주어 동사 스위치 시켜주면 돼요. 자 그러면 those who caught a cold yesterday 뭐예요? caught a cold yesterday 어제 감기에 걸렸던 사람들은이라고 해서 여기를 보더라도 어제 감기에 걸렸던 사람들은 은은이가 어디 있어요? 여기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애가 어디 있어요? 뒤에 여기 앞에 있지만 뒤로 위치시켜서 사람들 those who caught a cold yesterday 어제 감기에 걸렸던 사람들은 are not here 여기에 없다. 있다 없다로 되어질 때는 얘가 일형식 동사로 사용되기 때문에 뒤에 뭐가 나온다고요? here가 같은 부사로 써줍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게 되면 여기 보면 출제 이렇게 해서 학평 막 29번 이렇게 나와 있죠. 문법 문제로서 이렇게 쫙 나온 거. 근데 얘가 내신도 당연히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양한 주어의 스위치. 자, 주어의 스위치라고 했는데 주어하고 동사 선생님이 방금 전에 얘기하면서 정리 다 해줬어요. 우리가 단수복수라고 하는 거는 명사나 대명사가 나왔을 때 좀 신경을 써서 보는 거고 문장 시작이 뭘로 시작된다? 투부정사, 동명사. 혹은 뭐 명사, 절로 시작이 된다라고 했어요. 단수동사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바라봅니다. 예를 들어서 to travel. 자, travel이 여행하다라는 뜻인데 여행하다라는 동사에다가 to를 쓰는 순간 더 이상 동사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동사가 아닙니다. 동사 자리에 쓸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동사가 나올 때까지 가요. to travel the Arctic. 동사가 is가 딱 나왔죠. 그러면 동사 앞에 있는 주어니까 단수겠다. 투부정사, 동명사, 단수 취급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is my dream. 나의 꿈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단수 동사 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one of. 얘는 시험에 진짜 잘 나오거든요. 요거는 꼭 같이 챙겨줘야 돼요. one of로 시작하잖아. one of 반드시 복수 명사가 나와줘야 돼. 하지만 동사는 단수 동사 사용합니다. 왜냐면 one of는 얘들아, of가 뭐뭐의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 중에서라는 뜻도 있거든. 근데 one of의 이 of는 뭐뭐 중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복수명사가 아니라 단수명사를 쓰게 되면 한 명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명 중에 한 명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 둘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넷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반드시 명사에는 어떻게 돼야 된다? 복수 명사가 나와줘서 얘네들 중에서 하나는 얘네 뭐 이것들 중에 하나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one of the에는 복수 명사를 쓰지만 우리 방금 전에 어떻게 했어요? 얘네들 중에 하나는 이라고 했잖아. 하나가 주어기 때문에 동사는 뭘 쓴다? 단수 동사를 써준다라는 얘기예요. 동사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s로 끝나야 한다. 그런데 each of가 나오잖아. of도 역시 each 자체는 각각이라는 뜻으로 each가 혼자 단독으로 쓰이게 되면 단수 취급하거든. 그런데 of를 쓰게 되면 뭐뭐에 각각, 너 각각이라는 말은 없죠. 근데 너희 둘 각각 떨어져서 앉아 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둘 이상이 나와줘야 each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도 당연히 복수 명사를 쓰잖아. 그런데 애들이 이게 동사가 이렇게 있고 주어 자체가 끝이 s로 끝나고 끝이 s로 끝나면 요것만 바라보고 뭘 쓴다? 복수 동사를 쓴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워줄 거 원어브로 딱 시작. 주어 자체가 원어브로 딱 시작하는 순간 요거 원어브 뒤에 복수명사 나오고 단수동사 쓰는 거 시험에 나왔겠다라고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경지에 다다르면 더 좋겠죠. 원어브 복수명사 단수동사. each는 단수 취급한다고 했는데 뒤에 뭐가 나오든 상관없이 each of 복수명사 하지만 동사는 단수동사 사용한다. 왜? each 자체가 혼자로 단독으로 전명을 지었을 때 뭐가 남는다? each 혼자 남기 때문에 단수동사를 쓴다라는 거예요. one of them이 나와요. one of them. 그들 중 하나는 cleans the house. 동사 어떻게 한다고요? s를 써준다는 얘기예요. cleans the house. 집을 청소한다. 자, one of the most fascinating exams. 자, 얘가 지금 엄청 길죠. 자, one of the most fascinating examples of가 나왔어. of는 뭐라고 배웠어요? 전치사라고 배웠죠. 전치사 뒤에 뭐 나와야 돼? 전치사 뒤에 뭐 나와야 돼요, 얘들아? 명사 나와야 되죠. 그러면 명사 자리에 지금 뭐가 보여요? how가 보입니다. 그럼 얘는 뭘까요? 명사, 관계부사. 명사절 명사절 접속사죠. 명사 자리잖아. 엄청 심플하다고 했잖아. 명사 자리면 명사 접속사야, 얘들아. 그 명사 접속사란 얘기는 얘가 또 뭘까요? 뭘 들고 올까? 주어 동사. 혹은 동사는 무조건 들어가 있는 거야. Any organization이라고 하는 주어. May contain 동사. Many different types of culture까지 여기가 목적어예요. 다시 한 번 더.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명사 자리에 주어, 동사, 목적어 절이 나왔습니다. 명사 자리에요. 명사도 접속사예요. 우리 그래서 이걸 간접의문, 의주동이라고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싹 다 지우고 나니까 동사는 여기 짜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뭐라고 해요? 고1 2024 9월 학평 29번이라고 하잖아요. 이 수많은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너희가 딱 보면은 원어브로 딱 시작을 하는 순간 그냥 체크하면 돼. One of the fascinating examples 그래서 명사 S 나왔구나. 그럼 이거 동사 빨리 찾아서 단수동사, 복수동사 이거 썼는지만 확인해 주면 돼요. 그만큼 one of, 복수명사, 단수동사가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내신에 나오더라도 마찬가지야. 줄이 끄어져 있지 않은데 틀린 거 찾아서 고치래요. 그러면 원어브로 시작하는 구문이 나왔어. 원어브 가서 빨리 가서 전명이든 어쨌든 수식어구 나오기 전까지 복수명사 나왔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원에 해당하는 단수동사 썼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게 바로 포인트예요. 다른 거 쓰잘데기 없는 거 볼 필요가 없고 원어브로 시작을 하게 되면 원어브, 복수명사, 단수동사 찾아주시면 돼요. 요거 이해할 수 있겠지? 원어브 뒤에 왜 복수명사가 나와야 되는지 알겠지 얘들아? 그냥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 왜 원어브 뒤에 복수명사가 나와야 되고 동사는 왜 단수동사를 쓰는지 알아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주어를 복수 취급하는 경우 볼게요. 복수 취급하는 경우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and로 연결된다. 이거 그리고 이거잖아요. 플러스 개념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개념이니까 뭐예요? 복수죠. 그렇기 때문에 복수동사 both A and B. both는 A and B라고 해서 and를 가지고 나오는데 and가 만약에 없다고 하더라도 both가 혼자 쓰인다고 하더라도 both 자체는 무슨 뜻이에요? both 자체의 뜻은요? 둘이죠. both A and B가 아니고 both가 혼자 나온다 하더라도 항상 복수동사를 써줍니다. both A and B 이렇게 연결되었다. 복수동사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수동사는 뭐예요? 동사 S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the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 하는 사람들이야. 형용사를 쓴다. 우리가 the old를 쓰잖아요. 형용사잖아요. 원래 우리가 the를 쓴다라는 자체가 명사 앞에서 쓴단 말이지. 그런데 예외적으로 the 플러스 형용사를 쓰게 되면 뭐뭐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 the old예요. 그 다음에 the rich. 우리가 rich는 부유한이라는 형용사거든요. 이 형용사에다가 the를 쓰는 순간 부유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명사로 딱 변신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뭐다? 방금 말했다시피 뭐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동사는 복수동을 써줍니다. A man and a woman 이렇게 했을 때 한 여성과 한 남성은 둘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stand there 저기에 서 있다 라고 해서 동사 S를 쓰지 않았습니다. both 나왔다? 그러면 나는 both A and B 나왔는지 확인을 해볼 거고 동사 복수동사 썼는지 확인하러 갈 거예요. both로 시작했다? 복수동사 썼는지 확인해 줍니다. both the boss and the employees are attending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사장과 직원들은 이라고 해서 어때요? 둘 이상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the rich 자체가 여기에는 어떻다고요? 복수, 명사에 s를 쓰는 복수 형태는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더에다가 형용사를 붙여서 명사 덩어리로 만든 복수 명사 덩어리이기 때문에 뭘 쓴다고요? are이라는 복수동사를 써줍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are not always happy.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되는 수일치로 가볼게요. 주의해야 되는 수일치는 당연히 조금 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랑 조금 다르거나 그런 애들을 나타내는데 주의해야 되는 수일치 중에서 부분 of 요건 요렇게 보면 돼요. 부분 of 명사가 나올 경우에 동사를 전명, 우리 앞에 거 같은 경우에는 전명을 선생님이 집어서 봤는데 부분을 나타내는 애들이 나오고 부분 of 명사가 나왔을 때는 이 명사에다가 수일치시켜준다는 거예요. 이 부분만이 뭔가를 나타내기는 부족합니다. 단수인지 복수일지 나타내기 너무 추상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분이나 수량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서 all이라고 하는 거. 자, 부분은 아니지만 이 전체를 가리키죠. 자, 여기 요렇게 했을 때 이 전체를 가리키는 게 뭐예요? all입니다. all이에요. 자, 그 다음에 most를 가리키는 건 어디예요? 한 요 정도를 대부분이라고 해서 most가 가리키는 부분은 한 요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선생님 most라고 하면은 한 요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해서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얘가 주어로 사용되었을 때는 명사가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맞춰준다라는 거예요. most 역시 그렇고요. half라고 하는 거 절반, 얘는 뭐 정확하긴 하지만 half라고 하는 거 부분을 나타내는 아이들, 그 다음에 part, 일부, the rest, 나머지라고 하는 아이들까지 요런 애들이 나왔을 때 반드시 of가 나옵니다. 뭐뭐의 절반. 의가 필요한 거야. 아까처럼 one of처럼 뭐뭐 중에서 라는 말은 아니고요. 얘네는 뭐뭐의 차의 대부분은, 차들의 대부분은 이라고 해서 의가 필요한 거야. 그런데 of 명사를 지울 게 아니라 부분을 나타내는 이런 개념이 나오고 of 명사가 나왔을 때 이 명사에다가 수일치시키기로 했지 전명 지워줍니다.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이렇게
그 주어하고 동사를 방해하는 수식어구들이 있잖아요. 수식어구는 지워주고 cars 명사 S 썼잖아. 동사 S 쓰면 안 되지. half of the population in the country라고 해서 population이라고 하는 그 명사 S 안 붙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동사 S를 써서 단수동사죠? 왜 복수동사로 써있냐? lives. 이번에 오타가 좀 많네. 자, 그 다음에 상관 접속사로 연결된 주어의 수일치 볼게요. 상관 접속사는 얘들아, 이게 서로 상자거든. 서로 관련이 있는 접속사예요. 짝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덜이 나오면요, 짝지처럼 뭐가 나온다? 5월이 나옵니다. 이덜 나왔는데 nor 쓰면 안 되고, 이덜 나왔는데 and 쓰면 안 된다. either A or B. 그래서 이렇게 같이 쌍으로 외워줘야 돼. either A or B. neither 나왔다 그럼 뭐와 함께 써야 된다? nor가 써야 돼요. or 쓰면 안 되고 neither A nor B. 그 다음에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라고 해서 not A but B. not only A but also B. 이거는 중학교 때도 많이 봤죠. A뿐만 아니라 B도. 그런데 얘가 not only A라고 하는 거 말 그대로 이 어감 그대로 살린다면 not only A, A뿐만 아니라 but also B라고 해서 B도 또한 마찬가지로 라는 의미로서 not only A but also B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얘 동의어로서 너희가 잘 알고 있죠. B as well as A 이렇게 쓰는 건 뭐냐면 내가 중요한 거 B. 자, not only A but also B 같은 경우 A뿐만 아니라 B도라고 해서 B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내가 B를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이게 더 내용어라고 생각해 라고 해서 B를 먼저 써주게 돼. 그러면 B as well as A, A는 당연하고 고사하고 라는 느낌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요거는 뒤로 가게 이렇게 자리가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는요, B에다가 수일치 시켜줍니다. 다시 한 번 더.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not A but B 이렇게 나오면 뭐에 수일치 시킨다고요? 가까운 B에다가 수일치 시켜주세요. 그런데 얘는 얘의 동의어로서 나왔기 때문에 얘는 멀더라도 B에다가 수일치 시켜준다라는 거야. B의 동사가 단수명사가 나왔다? 단수동사 사용하고 복수명사가 나왔다? 복수동사를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either he or they에서 볼 때 우리가 뭐만 확인하면 된다? either A or B, B의 복수 나왔네? 복수동사 쓰자. neither we nor she 뭐야? 복수동사, 단수니까 단수동사 쓰자. not A but B에서 her sisters 복수 나왔으니까 복수동사 씁시다. not only I but also B라고 해서 shall 사람 이름 혼자 나왔으니까 3인칭 단수 동사에 S 쓰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A and B랑 조금 다릅니다. both A and B는 both 자체가 이미 둘을 뜻하고 있고 and 자체도 둘을 더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항상 복수 취급이 되는 거고 얘네들은 개념이 조금 달라요.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not A but B, not only A but also B 이렇게 나왔을 때는 B에다가 수일치 시켜주세요. 오케이?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